네, 오늘장 랭킹5 시간입니다. 증권매는 어떠한 키워드에 이 오후장 주목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슈가 나열되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이슈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래쪽 5위부터 열어볼게요. 신조카가 속출하고 있는 쪽 결단이 필요한가요? 오늘 게임 플랫폼 가상화폐까지 일제히 흔들리고 있는데요.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주 변동성이 큽니다. 어떠한 대응 필요할지 방산주 4위 올라와 있고요. 여기도 변동성이 큰 쪽입니다. 히토류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히토류 무기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3위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2위 보실까요? 실적 쇼크 수준까지 나왔고 반도체 규제도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국내 반도체주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걸까요? 2위입니다. 1위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현대차, 기아가 큰 폭으로 빠집니다. 외국계 증권사는 셀 폭격기를 날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공급 부족에서 공급 과잉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분석 리포트들도 외국 쪽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주 반응 궁금하실 텐데요. 1위에 올라와 있네요. 자, 리스트 확인을 해보셨고요. 가장 먼저 변동성이 큰 이슈, 그런데 매크로 이슈 측면에서 주목해야 될 쪽부터 저희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3위에 히토류 관련주를 올려놔 주셨거든요. 네. 사실은 히토류 관련주만 보면은 윗꼬리 쭉 달고 많이 다 빠지긴 했어요. 그렇죠. 이 이슈를 3위, 꽤 높은 자리인데 올려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쪽을 보라? 아니면 관련된 이슈를 주목하라? 어느 쪽이신가요? 둘 다인 것 같아요. 해당 이슈는 단순히 그냥 하루짜리 뉴스라고 보기보다는 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해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3위 히토류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결국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는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 싸움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거기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까지 나오는 상황. 그야말로 시장에는 좋은 뉴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반사 수혜를 받는 업종과 기업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물론 일본 기준으로 보면 관련주들이 모두 올랐다가 지수 낙폭에 따라서 이 상승분을 많이 내뱉긴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 미중 무역 전쟁 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라는 이야기를 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하루아침에 웃으면서 인사하고 악수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시간의 차이일 뿐 저는 계속해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바이든 정부에서 반도체 규제에 대한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중국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기술주 위주의 반도체를, 그럼 중국 쪽에서는 전기차 관련한 히토류를 포함한 이 희귀 광물들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조정 시에 나올 때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관련 기업들을 지금까지 최근에 국유화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국유화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할 때 더 좋은 카드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이면에 깔려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해당 관련 이슈를 통해서 관련주들, 제가 오늘 보니까 동국 RNS라는 기업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T플렉스라고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는 지금 오늘 관련 이슈를 가지고 대형주가 안 움직였다라는 것에 오히려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중소형 개별주는 변동성을 우리가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당 뉴스는 당연히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저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에 좋은 한 표를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관련주들 중에서는 일단은 저는 T플렉스를 좀 원픽으로 좀 삼고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테마주라 할지라도 실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T플렉스 같은 기업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히토류 관련주에 눌렸을 때 접근하자라는
있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물론 고점 대비 이 종목도 눌리긴 했지만 그렇죠. 윗꼬리가 더 길게 달린 종목군들도 이 안에서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희 풀이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오면요. 아무리 좋은 테마에 섞여 있다 하더라도 네. 오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당분간이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실적이 먼저 뒷받침되는 하지만 그 안에서 테마의 힘을 받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옥석가리를 잘 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지금은 단순히 많이 빠졌다 그것만 가지고 매매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히토류 관련주를 저희 체크를 먼저 해봤는데요. 연결된 이슈가 2위에도 있어요. 이사님 네. 바로 연결해서 저희 볼까 하는데요. 자, 반도체주 사실은 여기서부터 촉발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중국 막겠다. 보호주의 무역을 바이든호는 강화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실적도 부진하다고요. AMD의 쇼크 PC 부분이 흘러내리고 있다. 악재가 쌓인 느낌인데 네. 그럼에도 이사님 오늘 시장 반응을 보면 대형주가 잘 올라가다 꺾였다가 오후에 보면 그나마 사는 쪽은 IT, 요 반도체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분위기가 조금 해석하기 어려워요. 도움 좀 주세요. 믿을 만한 건 역시 반도체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의 입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올 수 있겠지라는 희망과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물론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조금은 섭섭한 말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들 종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들이 갑자기 작년처럼 엄청난 랠리를 보이기에는 현실적인 이슈들이 많이 모자라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시간과의 싸움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올랐다 하더라도 내일 하루 만에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지 지금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중소형 개별주들, 특히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을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 SK하이닉스가 1% 움직이면 해당 종목들은 최소 2%, 3%, 많게는 5% 이상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 언제 올라오나요? 뭐 SK하이닉스 뭐 올해 뭐 다음 주에는 올라오겠죠. 다음 달에는 올라오겠죠. 이렇게 너무 조급함을 갖고 이제 보지 마시고 저는 이들 종목이 그래도 시장에서 잘 버텨준다 그러면 빠르게 시선을 중소형 개별주 쪽으로 좀 움직여 보시는 것도 저는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두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KEC라고 하는 전력 반도체 관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플러스로 또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옥석가리기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잘 캐치를 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뭐 단기간 안에 이제 짧은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좀 볼 수 있다. 대신 중장기적으로 보려면 좀 시간을 길게 두고 반도체는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강하게 중소형주에 대한 탄력을 말씀해 주셔서 질문을 드리면 대형주의 손실을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비용적인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고요. 네.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1차를 지금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20%, 30%, 40%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종목을 추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종목을 통해서 먼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전자보다는 저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죠. 특히나 네카오. 네. 네이버 카카오 지금 추매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해당 종목들이 뭐 마이너스 10% 내외로 들어온다면 또 몰라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추매를 해도 20% 넘고 30% 넘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대형주들을 추매를 하시는 것보단 그 현금을 가지고 조금 더 빠른 중소형 개별주를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을 감안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대형 그렇죠. 반도체주에 대해서 한 번 더 튀어오를 계기가 단기간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지도 궁금해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사실은 뭐 반도체주에 관한 거는 워낙 이슈가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어느 정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네. 이사님이 혹시나 바라보고 계신 시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서 네.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우리가 안 좋다라는 것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불확실성 해소 차원 측면일 때 많이 움직여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안 좋다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결정이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을 3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한번 잡아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의 분위기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대형주 가운데 초반부터 깜짝 놀라셨을 섹터를 골라본다면 자동차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님께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이 관련주를 올려놔 주셨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 이사님, 저희가 랭킹5에서 여러 번 자동차주를 다뤘는데 싱싱 이제는 간다라는 게 몇 달 전. 그리고 6개월 전은 가야 하는데 왜 안 가? 였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항상 뚜렷했던 것 같은데 분위기 지금 전환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자리 특히 많이 빠지고 있고 오후에도 낙폭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반도체랑 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네. 일단은 외국계 증권사의 입에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취약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저는 10월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최근에 이제 조정이 시작된 것도 외국계에서 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이 계속해서 이제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온 상황. 더욱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더 크게 실망을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 완성차 기업들의 판매고를 기대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견고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연휴 쉬고 오니까 갑작스럽게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어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모든 제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부수적인 수익들, 뭐 환율에 따른 환차익 혹은 신사업에 따른 성장성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이 많이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가 많이 팔려야 되고 현대차와 기아는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네. 그래야 거기에 이제 좋은 뉴스들이 더 얹어지면 주가는 더 폭등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신사업을 한다 그래도 혹은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본업 자체의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 이 수요에 따른 부담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내연기관에서 내연기관이 아니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슈는 단발적으로 저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과거 내연기관에서 보여주지 못한 퍼포먼스, 그러니까 외관 디자인이면 외관 디자인, 내부 디자인이면 내부 디자인에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저는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판매고를 앞으로 더 기록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당연히 경기 침체가 나오면 가장 먼저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그리고 값이 비싼 걸 특히 사지 않죠. 값이 비싼 거를 사지 못하죠. 못하죠. 맞아요. 그런데 사고자 마음 먹으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그래도 가장 좋은 베스트한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가성비를 또 안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또 현대차와 기아가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지금의 가격 조정은 저는 오히려 반도체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략을 구사할 시점은 지금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한 후 실적 아무래도 조금 더 나온 후가 더 안정적일까요? 일단은 저는 오늘 1차 정도는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서 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만약 주가의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벌써부터 차 안 팔린다라는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키워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워낙 매크로 이슈에 시끄러웠던 쪽, 그리고 실적 이야기만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리스크 단어가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네. 쪽이라서요. 저희 4위 조금 낮은 곳에 있는 방산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산주가 그런 느낌 받았어요. 예전처럼 이슈에 따라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반짝했다 꺾이고 실적으로 기반해서 올라왔던 것과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럼에도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접근을 해볼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 분석해도 될까요? 방산주에 대해서 저는 트레이딩 괜찮다. 대신에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섹터 대형주인 한국항공우주, LIG, 넥선 이런 기업을 보자라기보다는 빅텍, 스페코, 퍼스텍 중소형. 그렇죠. 중소형 테마주 위주로 보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일단 저희가 북한 핵실험 임박 이 이야기를 이제 슬로건으로 좀 나타내드렸는데 사실 북한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푸틴이 더 걱정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 더욱더 큰 이슈다. 그렇죠. 더 큰 걱정으로 저는 다가오고 있는 상황. 그것을 고려한다면 저는 이 방산주도 해칭 역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포트 한 종목 정도는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해당 이 뉴스에 움직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더 큰 중소형주로 저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올해 상반기에 방산주들이 실적에 힘입어서 한번 시세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랠리를 내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이, LIG, 넥스원 이들 종목이 여기서 더 올라가야지라고 욕심을 부리시는 것보다는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을 노리는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해지 역할 이 정도로만 저희 포트에 광산주는 꾸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픽 들어보고 추가적으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여러 가지 이슈 보면서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데요, 이사님.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눈에 딱 들어오는 종목이 안에서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저는 여러 가지 뉴스를 좀 봤는데 네. 이번 뉴스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네?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기보다는 좀 영역을 확대를 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IT 쪽에서 그렇죠. 기회를 찾아보자. 반도체 특히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IT 전기전자까지 좀 움직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LG 디스플레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개파락 이후에 정말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부터 지수 대비해서 가장 아웃퍼폼이 좋았던 기업을 놓고 보자면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IT가 보여줬던 사이클을 지금 디스플레이 OLED 쪽에서도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하면 OLED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지금 보시는 TV 그리고 아마 매일 보시는 이제 모바일도 대다수가 OLED 패널을 탑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새롭게 만약에 차량을 구매를 하신다면 그 차량에는 OLED 대형 패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OLED 패널들이 들어가는 제품이 많다라는 것은 OLED 패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귀결이 되거든요. 많이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공장이 필요하죠. 공장 안에 또 뭐가 필요하죠?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반도체 수요가 많으니까 소부장이 움직였습니다. 네. 이번에 OLED의 수요가 늘어나니 OLED 관련 소부장, 장비 쪽으로 한번 저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야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팔리고 잘 팔려야 됩니다. 그래서 OLED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많이 팔리고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위치에서의 OLED 장비 쪽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종가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입을 해보시는 것 좋고 목표가는 10,000원 대신에 손절가는요 6,500원을 좀 제시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좀 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네.
호가가 좀 얇은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기 때문에 6,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차원에서의 손절은 꼭 필요하다라는 전략을 한 번 더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로 보는 거라면 일단 시세를 1차적으로 주면 10,000원이 안 돼도 저희 조금은 비중을 축소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림도 괜찮은 종목으로 저희 정리를 해도 될까요? 기다려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야스 원픽으로 들어봤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랭킹5 진행했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